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KBS 1TV에서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전남 송광사에는 강원과 유런이라 불리는 승가대학과 대학원이 있습니다. 두 늦깎이 스님들이 카메라로 기록한 수행 도량의 삶을 만나보시죠. KBS 1TV 부처님 오신 날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계산 깊은 계곡에 자리 잡은 천년 고찰 송광사. 지난 4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보조국사 종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열반 807주기를 맞아 스님의 공덕을 기리는 추모 행사입니다. 그 장엄한 행렬에 스님과 불자 천여 명이 뒤따릅니다. 승보사찰 송광사는 고려시대 나라의 스승인 국사를 16명이나 배출해낸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촬영이 한창인 이 스님은 올해 정식 스님이 된 해정 스님인데요. 불교를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알리기 위해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 불교 개혁에 앞장섰던 보조국사 진울 스님. 한국 불교와 송광사의 희망이었던 그를 재조명하고 스님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때 스님 모이시에서는 오수하세요. 범납은 46채 있었습니다. 추모 행사가 끝난 후 두 스님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오늘 보조종제 어떻게 한번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오늘 우린 참석을 다 했습니다. 아, 보조종제가 봉사도 하고. 그 어떻게 매년 참석해 보셨어요? 예, 예. 어떠세요? 매일 보시는 입장에서. 항상 볼 때마다 감회가 다르지만은 남다르고요. 항상 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송광사 처음 오신 건가요? 예, 제가 처음이지. 저희는 두 번째인데. 아, 두 번째 오셨어요? 불교라는 문화가 좀 젊은 층보다는 좀 연령이 있는 층인 분들이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많이 이제 좀 바뀌어지고 있다, 젊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한테 좀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거를 문화로서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의 역사고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54살의 해정 스님과 44살의 선혜 스님. 3년 전 카메라로 세상과 소통하겠다는 야무진 꿈으로 의기투합했고 보조국사 이름을 본떠 송광사 사이버 박물관 보조랑을 만들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공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실천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현대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컴퓨터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절집에서는 울력 또한 수행의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비닐을 이렇게 덮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안 덮어 있으면은 열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뜨거운 고기가 나서 자라는 새싹이 익어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몰랐습니다. 농사든 수행이든 지혜가 중요하나 봅니다. 절에 들어와서 배웠습니다. 절에 들어와서 은사 선생님 밑에서 은사 선생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맨날 움직이셔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많이 배워서 수행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농사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돈안 받는다. 그렇지. 왜냐면 이제 그 재난 구조 상황이 생기면 같이 무엇이든 제대로 공들여 쌓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내 자신이 한번 무너지거나 한번 이렇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막행막색하기 시작하면 강원에서는 윗반 스님들이나 선배 스님들이 딱 잡아줄 수 있지만 유런이나 아니면 상급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는 이상 정말 힘들어요. 마음속 먼지도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예비 승려들을 교육하는 4년 과정의 송광사 승가대학. 유지가 되는 거야. 3인이 개체가. 자, 그다음 비구니는 스님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인데요. 남전 계속 봐도 나이도 사연도 제각각이지만 마음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배고프잖아. 그래서 저녁에 약속. 늘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남들이 하는 걸 따라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걸 발견하고부터 좀 괴롭더라고요. 많이 힘들고 왜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가. 나도 잘 살고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꿈을 꺼가지고 의사하고 박사를 생각했는데 근데 그 과정은 결국은 제가 꼭 그 누구를 밟고 올라가 그 높은 자리에 있어야 의사가 될 수 있고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뭐 다른 일이 없을까 보니까 이제 스님 길이 보이더라고요. 1학년 스님들만의 휴식 공간인 지대방. 이거 원래 안 풀었어요. 이 공간만큼은 들을 수가 없어요. 이 공간만큼은? 네. 그냥 그게 여기 법입니다. 지대방이 법입니다. 다른 보는 게 아니고. 이곳에 들어온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벌써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해. 선생님 연습하러 가실래요? 네? 연습하러 가실래요? 그럴까요? 갑시다. Let's go. 엄청 하네. 반드시 익혀야 하는 법고 연습이지만 유독 도우 스님의 소리가 경쾌합니다. 그냥 출가하고 나서 느끼는 거는 밖에보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확실히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웃지를 못했는데 절에 와서 엄청 많이 웃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돌아와 스님이 된 자륜 스님은 아예 돌 위에서 연습합니다. 네. 야. 은서 선생님한테 내가 이르러 가야겠다. 네. 돌을 도드리고 있어요. 네. 이건사 선생님이다 생각하고 뚜리랬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사형 선생님이라고 뚜리랬어요? 아닙니다. 아닌데 법안이에요. 힘들 때 윗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뚜리리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했어요. 이수님만 그랬어요. 전 안 그랬어요. 네. 뭐 가르쳐 드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대견하네요. 열심히 하세요. 네. 그 과거 옛날 생각도 나고요. 또 우리가 저기 아랫반이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전통이라든가 또는 이제 강원을 이어가지고 우리의 후배가 되고 우리 승가를 잇는 그런
줄기가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돼요. 법명 어떻게들 받으세요? 저는 정주라고 받았습니다. 줄기로 받으세요. 39에 출가한 선해 스님은 이곳 송광사 승가대학에서 평생의 꿈도 찾았습니다. 그러기에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가고 있는가? 지난 3년 전부터 숱하게 오르내렸던 이놀암인데요. 25년째 홀로 수행 중인 원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은 멀리 부산과 광주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는 강의를 촬영해 동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이제 그렇게 한 10여 년 지켜봤던 것 같아 보면은. 근데 어느 날 미안하더라고. 아 그래서 이분들한테 올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내 본분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나이를 먹어도 못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말은 원순 스님 또한 세무공무원으로 잘 나갔던 1982년 삶의 근원적인 물음에 부딪혔고 그 길로 성철 스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순간에 제가 좀 다혈질인데 탁 쏴줄까봐 그게 좀 저 스스로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럴 땐 참아.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어?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해가지고 집착이다, 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아라. 그것이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원순 스님의 강의를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같이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실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도반을 자꾸 한 번씩 다 청해가지고 왔어요. 아, 많은 다른 분들도 많이 청해서 오셨군요. 들으시면서 그럼 다른 분들과 이렇게 강의를 좀 공유하고 싶다, 아니면 같이 듣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시고 그러셨어요? 예,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몸의 근육을 키우고 몸짱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우리 집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저는 오늘 생각 근육 키우러 간다. 어떤 가르침 속에서 그런 것들이 깨지죠. 깨지고 또 그 어둠, 그 무명이 이렇게 타파가 된다고 해야 되나? 아직은 그런 단계는 멀었지만은 그러면서 조금 밝아진다. 이해가 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열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마음을 닦는 수행. 그것이 이들이 3년 넘게 한 달에 2번 스님께 법문을 청하는 이유입니다. 그날 오후 보조랑 작업실. 찍을 거 많은 것 중에 어떻게 이번에는 그 어떤 내용을 찍고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중점을 잡아보면 좋을까요, 선생님? 원래 우리 구상했던 계획대로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어요? 한 테이블을
가장 큰 고민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송광사의 진면목을 어떻게 재미있게 담아내느냐인데요. 나름대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겨 있어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이제 가치 있고 정말 들으면 좋은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거, 단순하고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든다는 거,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스님, 제 배가 너무 크게 나오잖아요. 스님, 좀 빼주세요 그거요. 그럼 스님 그거 해가지고 저희 도반들한테 어떻게 저기 먹이 주실 겁니까? 스님이나 불자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 혜정 스님이 동영상 포교에 주목한 이유입니다. 평상시 아주 양념 같은 분들이죠. 그게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을 못 먹듯이 조금 이렇게 좀 무미건조하다가도 이 두 분만 계시면 아주 그냥 화기애애지고 밝아지고 그렇네요. 새벽 3시 천지 만물을 흔들어 깨우고 부정을 없애는 도량석으로 산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예불은 날마다 출가승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천 마음으로 돌아가 부처님을 만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절집의 공양가는 늘 분주합니다. 절집에서는 불 떼고 밥하는 모든 일상사가 수행이라 했습니다. 가마솥밥은 불 조절을 잘해야 돼. 아니요, 힘들진 않아요. 오히려 채숙에서 줄 때보다는 편하죠. 채숙했을 때는 뭔가 많은 것들이 많잖아요. 걱정해야 될 거, 신경 써야 될 거. 여기서는 오로지 마음 비우는 데만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것이 해담 스님이 출가한 이유입니다. 그 사이 반찬 준비도 마쳤는데요. 정갈한 손맛이 돋보이는 절집의 반찬입니다. 송광사에서는 1년 내내 아침과 점심으로 바로 공양을 하는데요.
절집에선 밥을 먹는 것도 수행입니다. 이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바르고 청정하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바루 공양은 절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혜정 스님은 빈속을 채우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비우는 것임을 배웁니다. 그릇 씻은 물을 거리낌 없이 마시는 건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송광사 승가대학에 입학한 앳된 모습의 스님이 주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17살의) 석빈 스님.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뭐 이제 어려운 관문 하나 통과했네. 그래서 송광사 와서 이제 이렇게 강원에 들어와서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아직 습이 안 된 거 많긴 하지만 점점 해나가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은 도반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배울 건 배우고 그렇게 하면 돼요. 삶에 대한 물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사실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여기는 이제 이 출가 문제에는 세속에서 추구하는 어떤 욕망의 그 추구, 욕망을 이루려 하는 추구보다는 그것을 버림으로써 행복을 찾는 또 그것이 그 목적이니까 전혀 다른 삶이죠. 오늘부터 석빈 스님의 진리를 찾는 수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주지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사 스님 좋은 분 만났고 좋은 도반 만났고 좋은 도량에서 있게 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이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승가대학원은 4년간의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2년에 걸쳐 부처님 계율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곳인데요. 그게 승가예요. 기본적으로 단체 생활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1학년 스님들이 좀 좁은 방에서 복잡한 맛이 있지만은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내는 도반은 열 스승의 값어치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열 스승의 값어치를 해요. 도반은 때로는 마음의 의지처이고 때로는 따끔한 스승인 셈입니다. 개화 동수. 절집 공부는 자유로운 만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기에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스님들은 공부와 보조랑 작업을 병행하느라 늘 바쁜데요. 오늘도 잠시 틈을 내서 찾은 광원암.
표고버섯 다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잘 못 걸렸다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근데 선생님 여기 오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선생님 이런 모습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학장 선생님하고 또 상자 선생님하고 그리고 그 큰 선생님하고 이렇게 딱 있는 모습이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 이 양반 오면 내 상전이요. 현봉 스님은 송광사의 큰 어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향으로 좀 냈으면 좀 은원도 드리고 싶고 또 스님한테 그 자문도 좀 받고 싶고. 불교를 일반 사람들은 종교로 접하려고 그러면 힘들거든. 그냥 그걸 하나의 문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래야 불교가 좀 더 친근감이 있지 않을까. 아니요, 타마자재청이라는 거잖아. 그날 밤 승가대학원 1학년 스님들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들어오세요. 안쪽부터 앉죠. 이곳 대학원의 최고 어른인 율주 스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하늘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팔만대장경하는 부처님 가르침 전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욕심 버려라, 그 5글자 아닐까요? 조조 스님이 차를 마시게 늘 그랬잖아요. 차를 대접했잖아요. 선생님 이 책을 저하고 선혜 스님이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혜정 스님과 선혜 스님이 승가대학 졸업 작품으로 만든 학위는 초심입니다라는 책입니다. 4년 동안 공부한 연구 성과로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송광사의 산원 자체가 정예결사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해봅니다. 그거 있잖아요. 이것이 좋습니다만. 4월에는 천년고찰 송광사를 찾는 발길이 특히 많아지는데요. 불교대학 입학식에 참석하려는 어머니들.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먼 길을 온 것일까요? 스님들도 보조랑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리기에 나섭니다. 오늘 불교대학 입학식에 제 보조랑 소개 좀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스님은 아주 자연스러워. 이게 위기 상황에서 풀어낼 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릴까 두 스님은 고민합니다. 마음의 허기를 채우고자 송광사 불교대학을 찾은 80여 명에게도 보조랑은 더없이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14군데의 순례를 전체 보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이 성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가 나오는데 보조 스님 옷에서부터 이 저희들 입고 있는 성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스님들의 모습이 전부 다 보조 스님의 모습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통 성복하고 구분이 됐던 거예요.
저희들 세대는 부모님들한테 이어져 무조건식인 불교 이제 절에 오는 이런 게 됐는데 오늘 이 보조랑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 세대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 보조랑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 가사장삼이 어떻게 이렇게 됐고 저도 처음 알았으니까 오늘 와가지고 보조국사님이 있어요. 가사장삼이 이렇게 수하게 됐다는 거 이제 집에 가서도 아이들한테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 교육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잘 가시고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조랑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해를 하고 또 좋아하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서 불교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느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큰 스님들이나 아니면은 아주 공부에 깊으신 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법문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요. 이런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방식 동영상도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방식의 포교 방식이 아닌가 그런 확신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는 스스로를 숨긴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보조랑의 역할입니다. 두 스님이 산사 체험 안내를 자처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자, 명상을 하는데 이제 물소리 들리죠? 네. 물소리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물소리만 듣고 잡념이 일어나도 괜찮다, 모른다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잡념이 일어났다가 관심을 안 가지면 싹 사라져요. 자, 소리만 온몸으로 담는 거예요. 디지털 세대인 이들이 아날로그 감성의 절집 문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이 세상에 바라는 것도 없죠? 바라는 건 있던가요? 아, 명상을 좀 돼야 되겠다. 빼어난 자연 풍광과 송광사 곳곳에 담겨 있는 스님들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와보니까 경치 너무 좋고 공기도 맑아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그냥 평소에 절을 지나다닐 때는 몰랐는데 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하고 더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송광사에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스님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선방에 가가지고 직접 선정을 닦는 그런 공부길을 가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요즘요, 제가요. 스님이 가면 보조랑은 그럼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스님 함께 같이 가까이서 이 문제 풀자고 지금까지 해놓고 스님 공부한다고 해서 가버리면 저는 어떻게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가는 게 아니죠, 스님. 그게 어떻게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저는 공부하기 싫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스님.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마흔네 살의 선의 스님 또한 늦게 출가한 만큼 공부에 대한 열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에 좀 욕심을 부리느라 그 선방에 가서 참선 공부를 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이제 같이 협업이잖아요. 같이 일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혜정 스님한테는 그게 좀 많이 좀 충격이 되고 좀 상처가 되신 것 같아요. 네. 혜정 스님이 힘들 때마다 찾는 곳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49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감행한 출가였기에 마음이 앞섰나 봅니다. 번뇌가 거친 나를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의 스님을 혜정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선의 스님은 종종 논쟁은 했지만 이렇게 다툰 적이 없었기에 아직도 어색하나 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번에도 혜정 스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스님, 미안해요. 스님 마음 못해야 되어서. 저도 다시 생각해 보려고 스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스님, 우리 산책이나 갑시다. 예, 산책 가시죠. 산책은 늘 두 스님이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송광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암자 불이람. 무소유의 저자이면서 평소 본받고 싶은 법정 스님이 사셨던 곳입니다. 법정 스님은 부처님의 정신을 삶 속에 녹여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삭발은 풀을 자르듯 집착을 끊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또 우리가 스님들은 다 똑같이 삭발을 하고 우리 승가에서는 보름에 한 번씩은 삭발을 하는데 그때마다 언제나 초발심, 자기가 대중과 화합을 하고 개인은 겸손하면서 하심을 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 번뇌 수행의 결과로 나온 고민이 깊었던 마음이 그대로 머리로 드러난 모양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스트레스 풀면 얼마나 좋아요. 네. 스님들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불을 한 상태가 아니라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네. 아유, 잘생겼어, 스님. 감사합니다. 점심 공양 시간. 절집에서 삭발하는 날은 찰밥 먹는 날이기도 합니다. 삭발한 날은 송광사 같은 경우에는 찰밥, 김, 잡채가 꼭 나오거든요. 머리를 자르면 몸에 힘이 빠진다는 생각에 음식이 잘 나오는데요. 찰밥을 먹는 것은 절집의 오랜 전통입니다. 전남 화순에 있는 백제시대에 지은 천년고찰 유마사. 스님은 다시 보조랑에 올릴 영상 촬영을 시작하는데요. 상식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의식의 요 표현이요. 원순 스님의 강의는 스님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기회만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찾아가고 원수스님 그 몇 개라도 찍고 싶은 게 저희들 목표죠. 근데 오늘 또 마침 기회가 생겼길래 카메라 챙겨갖고 온 거죠. 네.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건 지수화풍 이 네 가지가 그래서 나이도 종파도 떠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강의입니다. 그날 오후 보조랑 작업실.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우리가 3, 4분짜리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사실 올려놓은 건 생각보다 다 길게 꽤 길어요, 스님. 4월 19일 날 많이 봤네요. 보조랑은 특히 중년층의 반응이 둘이 좋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옷 좀 바라보면 저희들이 목표가요. 조회수가 만이고요. 그리고 구독자가 한 500명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강원 1학년 후배 스님들 여기 찾아오셨어요. 승가대학 후배 스님들이 두 스님을 찾았습니다. 절집에서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 있는 두 스님에 대한 깊은 관심입니다. 이렇게 자막 들어가니까 훨씬 이해 잘 되죠. 이 내용하고 관련된 것을 딱 마지막에 올리면서 현실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불교를 친근감하게끔 그렇게 만들으시니까 엄청 멋있다고 해야 되나, 대단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연등 점등식. 이들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행복의 등불이 켜지기를 두 스님은 오늘도 소원합니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 진한 울림도 주고 싶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송광사가 분주한데요. 송광사 성보박물관의 개관식. 국보를 비롯한 유물 2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불교 문화재의 보물 창고입니다. (26년) 전에 도난당했던 지장시황도, 지장보살을 그린 불화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국보급 문화재도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저기 장엄물 연이 있죠? 연 있고 그다음에 밑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눈에 펼쳐 보인 화엄경 변상도, 송광사 최고의 보물로 평가받는 보조국사의 유물 목조 3존 불감입니다. 마치 옛날에 있는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저에게 얘기를 막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흥분되고
너무 기뻐가지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감정이 복받쳐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니 애들하고 가족이 이렇게 지품 앞에 서 있는 모습들. 이 뜻깊은 행사에 보조랑 소개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만들긴 했는데 유튜브가 있지는 않답니다. 박물관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 기록은 1828년 연천홍 홍석주가 송광사를 방문하고 그 감회를 기록으로 남긴 보조랑은 절집 이야기와 함께 송광사 문화재 이야기도 담고 있는 사이버 박물관입니다. 이걸 다 보시고 멀리서 오시고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일반인들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참 긍정적이다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대중과 접근을 하면서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일반 대중들에게도 불교가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뜻을 다질 때면 이곳을 찾습니다. 불교의 부흥을 이뤄냈던 보조국사의 정신을 오늘에 잊고 싶습니다. 영상 작업은 두 명이서 노력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보조랑 유튜브라는 그 보조랑 채널을 통해 가지고 영상 작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불교의 좋은 점을 알리는 일은 계속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스님,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그리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천년고찰 송광사에서 두 늦깎이 스님은 오늘도 세상과의 소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